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 입문 팟캐스트 부크부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새들의 지저귀이 사라지고 꽃들이 피어도 벌과 나비가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연의 소리와 풍경이 사라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그 영향은 생각보다 더 깊고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은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빰빠람빠람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유명한 노래죠.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언덕 위에 놓인 자연 속 멋진 집을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나온 자연이 인간의 고향으로서 애앙심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귀농이 꾸민 남자 아나운서 장진혁입니다. 여러분, 먹이사슬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보통 과학 시간, 생물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 낱말일 텐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먹고 먹히는 동식물과의 관계를 피라미드 모형으로 정리한 개념입니다. 완전 과학 선생님 모먼트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실 건가요? 제가 좀 한 선생님 하죠. 저는 종에 대해 조금 이야기 나눠보고 방송을 시작하고 싶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서 종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고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자주 다뤄지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책을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 있는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왔는데 들어주실 거죠? 쉽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다양함이 주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사회에서는 유연성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상처를 입어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요. 반면 획일적일 경우에는 문제가 닥쳐온다면 그대로 끝이 날 수도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너무 똑같은 성질만 가지고 있는 개체라면 멸종할 확률이 높은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종 다양성은 하나의 개체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여러 개체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한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방송과 함께 또 나눠볼까요? 네, 선생님. 그럼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 부크부크.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출발! 우리 부크부크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부크부크의 첫 코너, 잠깐 쉬어가세요.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환경을 주제로 한 귀여운 동시와 함께 시작해볼까 해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보는 환경은 어떤 느낌일까요? 잠시 들어볼게요. 나는 더워서 입기 싫은데 엄마는 자꾸 옷을 입혀요. 두껍고 딱딱한 콘크리트 옷. 지구의 일기 이병승. 정말 오랜만에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네요. 이 시는 이병승 작가님의 지구의 일기라는 작품인데요. 시집 난다 신난다에 수록된 작품으로 제7회 푸른문학상, 새로운 시인상을 수상하신 작가님의 작품이 실려있는 시집입니다. 그중 일부에
이병승 작가님의 작품이 담겨 있는데 방금 소개해드린 지구의 얘기가 타이틀로 들어가 있답니다. 동시는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시잖아요. 특히 화자인 지구가 어린이처럼 묘사된 시를 보면 그동안 지구를 괴롭히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떠올라 더 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의 마지막 부분을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따가워서 싫은데 엄마는 뭘 자꾸 발라요. 농약도 바르고 제초제도 바르고 냄새 고약한 폐수도 발라요. 작가님 시 중에 재미있는 동시가 하나 더 있어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길거리에 버려진 비닐봉투 모함과 고양이 기사의 대결. 속지 않는 비밀 감옥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뻔했다며 고양이 기사에게 박수를 쳐요. 우리는 과연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추천한 오늘의 책갈피, 지구의 일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불멸의 클래식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고전 인문을 통해 고전의 가치를 익히고 더 나아가 우리 현재의 삶 속 문제를 해결한다. 불멸의 클래식. 오늘 선정한 책은 무엇일까요? 싱그러움,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봄에 일어난 일. 생명이 침복하는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불멸의 클래식 5번째 작품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입니다. 그럼 불멸의 클래식 연주 속으로 떠나보시죠. 전에는 아침이면 여러 새의 합창이 울려 퍼지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들판과 숲과 습지에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 미국의 유명한 생물학자이자 작가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속 한 구절입니다. 1960년대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환경 문제를 고발하고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새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야 할 봄에 왜 침묵과 비탄에 잠겼을까요? 책은 합성 살충제로 인한 오염 문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책이다 보니 이 책의 출판을 막으려는 화학업계의 거센 방해와 언론의 비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았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책 속에서는 다양한 살충제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비소와 DDT에 대해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먼저 구형 살충제 비소인데요. 원자 번호 33번 비금속 원소로 상당수의 살충제가 이 비소를 원료로 한다고 합니다. 이 비소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로마 시대부터 독살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데요. 다음 신형 살충제인 DDT는 기존의 무기화합물 방식에서 탄소 원자를 기본으로 한 유기화합물 방식의 살충제로 쉽게 말해 결합에 따라 전혀 다른 성능을 내는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DDT의 개발은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혁신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사용해 사람들은 피해가 없는 물질이라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양한 살충제를 사용하면서 처음은 인간의 승리로 보였습니다. 해충을 박멸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인간 마음대로 자연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은 그에 대한 답을 침묵의 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생물에게 축적되는 유독 물질은 종을 거쳐 더 많이, 더 위험하게 전파되어 갔죠. 벌레에서 작은 동물, 새, 더 나아가 인간까지요. 책에 소개된 DDT는 지방을 에너지 삼아 축적되는데요. 작은 동물이 한 숟가락의 독극물을 먹었다면 작은 동물을 잡아먹은 새에게선 그보다 몇 배는 늘어난 유독물질이 검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인간의 몸속에 축적되는 양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미 한계치를 넘은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즉, 살충제는 곤충을 박멸하는 수준에서 인간의 목숨을 해치는 살상제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최근에 참새들을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은데 봄이 와도 다양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책은 살충제의 위험성을 그리고 인간의 무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충이라 불렸던 벌레들은 새들의 먹이였지만 인간의 편의를 위해 그들을 없앴고 새들은 굶어 죽어갔습니다. 개체가 망가진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했지만 멀리 보면 생태 피라미드를 무너뜨린 것과 같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아직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해온 길은 매우 편안하고 평탄한 고속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가지 않은 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길이 무엇인지는 책의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통의 명분으로 단결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지구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자랑스러운 명분 말입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을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은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 같은 건 없습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을 토대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러난 다음 이 일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쌓도록 합시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연설의 내용인데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불멸의 클래식 5번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었습니다. 자연을 통제한다 라는 말은 자연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표현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구를 사랑하는 우리 부크부크 청취자 여러분들도 불멸의 클래식 한번 도전해보시고 친구들, 가족들과 자유로운 의견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자연과 우리는 하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입니다. 안 그런가요, 지은쌤? 맞아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런 말도 좀 떠오르네요. 이제 오디오북 시간이잖아요. 월든을 통해 잠시나마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을 해야겠어요. 맞아요.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사랑하는 게 환경을 생각하는 것의 시작이니까요. 저번 시간엔 홀로의 미학이 느껴지는 농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부크부크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나는 나인에이커 코너의 다리 근처 강둑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내가 서 있던 곳은 은방울꽃이 자라고 버드나무의 뿌리가 드러나 있는 곳으로 근처에는 사양쥐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이상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가지고 노는 나무 조각 장난감에서나 나는 소리와 비슷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몸집이 작고 우아한 매 한 마리가 밤매가 흔히 그러듯이 물결처럼 하늘로 치솟았다가는 5m 내지 10m를 일직선으로 떨어져 내려왔으며 그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는 과정에서 매의 날개 속이 드러나 공단 리본처럼, 아니 조개 속에 든 진주처럼 햇빛 속에 번뜩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매 사냥이 생각났으며 왜 매 사냥을 고귀하고 시적인 운동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것 같았다. 나는 이 새가 쇠항조롱이라고 부르는 매의 일종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름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그것은 내가 그때까지 본 것 중 가장 용묘한 비상이었다. 이 새는 나비처럼 단순히 훨훨 날지도 않았고 좀 더 큰 매처럼 공중을 솟구치지도 않았다. 그는 공기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고는 그 이상스러운 울음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는 자유롭고 아름답게 떨어져 내려왔는데 그러는 도중 연처럼 몸을 여러 차례 회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상당한 거리를 떨어져 내려오다가는 방향을 바꾸곤 했는데 마치 지상에는 한 번도 내려앉은 적이 없는 것 같았다. 하늘에서 그처럼 홀로 노는 모습을 보면 이 새는 천지간의 벗이라고는 없는 것 같았고 또 자신이 날고 있는 창군과 아침 공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벗이 필요 없는 듯 했다. 그는 외로운 것 같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아래 땅 위에 있는 것이 모두 외롭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를 낳아준 부모와 형제는 하늘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늘의 거주자인 이 새는 그 언젠가 험한 바위틈에서 아래서 깼다는 것 말고는 지구와 인연이 없는 것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태어난 둥지마저 구름의 한 구석에 있었으며 그 둥지는 무지개의 부스러기와 저녁 노을로 엮여 한여름의 부드러운 아지랑이로 단을 댄 것이었단 말인가. 이제 그가 사는 곳은 낭떠러지 같은 어떤 구름이란 말인가. 매구경을 하는 것 말고도 나는 금색과 은색과 빛나는 구리색의 귀한 물고기를 한 줄이나 낚았다. 이 고기들은 마치 보석들을 줄에 끼워놓은 것 같았다. 얼마나 많은 처음 봄날 아침에 나는 강변에 가서 풀던 물에서 풀던 물로, 버드나무 뿌리에서 버드나무 뿌리로 뛰어 건너곤 했던가. 그때 야성의 강 계곡과 숲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밝은 빛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라도 깨어날 것 같았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 죽은 사람들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니고 단지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불멸성에 대하여 이러한 빛 이상의 다른 증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만물이 모두 그런 빛 속에서 살 수 있다면, 오, 죽음이여, 그대의 가시가 어디에 있었으며, 오, 무덤이여, 그대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만약 우리의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드문 숲과 강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지극히 단조로울 것이다. 우리는 야성의 강장제를 필요로 한다. 때때로 우리는 뜸부기와 해오라기가 숨어 사는 늪속을 무릎까지 빠지며 건너보거나 도요새의 날개짓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야성의 외톨이 새만이 둥지를 틀며 족제비가 배를 땅 가까이에 대고 기어가는 곳에 가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골프의 냄새를 맡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편으로 모든 것을 알아내고 탐색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신비에 쌓인 채 탐색되지 않기를 바라며 육지와 바다가 무한의 야성을 지니고 미개척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우리가 자연을 아무리 받아들이더라도 결코 그 도가 지나치는 법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무진장한 힘, 웅대한 지색, 난파선의 잔해가 깔린 해안, 살아있는 나무와 썩어가고 있는 나무들이 뒤엉킨 황무지, 천둥을 품은 구름, 3주간이나 계속되어 홍수를 낸 폭우 등을 목격할 때마다 자연에 대한 안목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며 우리가 결코 가지 않는 곳에 어떤 생명이 자유로이 풀을 뜯는 것을 목격할 필요가 있다. 경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라는 뜻인데요. 저는 대자연을 바라보면 아름다움과 한편으로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이러한 웅장함이 더욱 지구를 풍부하고 살아감에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세계 자연경관 사진들을 구경해 보곤 해요. 또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거겠죠? 우선 주변의 환경부터 우리 관찰해봐요. 선선해진 가을과 함께 단풍 구경은 어떠세요? 10월의 오디오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들려드릴 오디오북은 어떤 책일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도 북구북구와 함께해요. 오세아니아의 작은 나라 투발루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나라이고 인구 10,000명 정도 되는 섬나라 투발루.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는 나라인데요. 오늘 엔딩에 투발루를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의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투발루 장관님의 인터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투발루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와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수면 상승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우리를 덮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기후변화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이 오길 바란다면 바로 오늘 과감한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투발루. 지구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네요. 장관님의 인터뷰는 꼭 영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북구북구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10월 환경을 주제로 한 방송 재밌게 들으셨죠? 11월에는 더욱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